이번 영상은 이 장대 양봉 이후에 다음날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쓰고 대응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를 정한 것은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 이 공매도 금지라는 그런 호재성 기사로 인해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이것은 코스피나 코스닥이라는 이런 주가지수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제처럼 그러한 특별한 이슈가 있는 그런 날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언제든지 장대 양봉은 다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찌됐던 호재성 이유로 어떤 이유가 됐던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다음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거기에 머릿속에 기준을 갖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자, 일단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장대 양봉이 몇 프로일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딱 몇 프로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해당 종목이 평상시에 올라도 2%, 3%, 많이 올라야 4% 오르는 종목인데 느닷없이 10% 정도 올랐다. 그랬을 때는 그 10% 오른 것이 장대 양봉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반면에 평상시에 막 7, 8%밥 먹듯이 오르는 종목이 10% 올랐다고 해갖고 그것을 장대 양봉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평상시보다 2배, 3배, 4배 정도는 올라야 장대 양봉이라 우리가 이렇게 부를 수가 있을 것인데 그만큼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어쩌면 해당 종목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든 이렇게 호재성 재료로 비정상적인 큰 상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 뭐가 비정상적이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주가의 상승이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크게 올랐다는 것,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의 10%가 오늘 상승이 나왔다. 그렇죠? 어떤 재료가 됐던 그렇게 됐을 때 10%라는 상승률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시가총액이 10%가 늘어난 거잖아요. 커진 거잖아요. 그죠? 한 기업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10%, 20%, 심지어 상한가인 30%, 30%면 3분의 1. 그렇죠? 그 기업이 3분의 1 이상의 그런 3분의 1이라는 시가총액이 커짐으로써 그것이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수치로 표현할 수 없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 비이성적인, 그렇죠? 심리적인 부분, 매수세가 매수세를 부르면서 계속 끊임없이 상승하는 그러한 부분이 작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장대 양봉이라는 것은 어찌됐던 이 비정상적인 큰 상승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장대 양봉이 이렇게 하루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코스피도 이렇게 어제 장대 양봉, 코스닥도 장대 양봉이 발생했죠. 그렇다면 다음날 우리는 이 종목이라고 봤을 때 이 종목을 봤을 때 어떤 시장 참여자들은 각각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첫 번째는 여기 있죠. 신규 매수 대기세. 야, 이 종목이 장대 양봉이 나왔다. 무슨 재료가 있지? 다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재료에 따라 신규 매수 대기가 이제는 신규 매수 대기 매수세가 다음날 들어오는 그런 물량도 분명히 있겠죠. 반면에 차익 실현 대기 매도세도 있겠죠. 장대 양봉인 날 매수를 한 사람들 어디에서 샀던 종가가 최고점이기 때문에 다음날 매도하면은 다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승 출발을 해준다면. 그래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신규 매수 하려는 대기 매수세도 있을 것이고 차익 실현을 하려는 이미 전날에 매수했던 대기 매도세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 그러한 모습 속에 이제는 장대 양봉 다음날 이제는 종목의 시초가가 만들어지고 움직임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치열한 공방전이 만들어집니다. 어느 거하고 신규 매수세와 차익 실현 매도세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 종목이 장 초반에는 흐름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종목이 좀 오른다면은 대기 매수세들이 2차 상승이 나오나 보다 매수세가 막 들어와서
쭉 한번 상승이 나옵니다. 상승이 나오고 어느 고점을 다다르고 나면은 더 이상 너무 많이 단기간에 올랐다. 이러한 판단이 들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또 멈추죠. 멈추다 보면 일정 부분 고점을 찍고 이제는 대기 매도세들도 고점 찍었나 보다. 이때 차익 실현해야겠다. 매도 물량이 나오죠. 그래서 신규 대기 매수세는 줄어드는 반면 차익 실현 매도세는 늘어나면서 주가가 고점을 찍고 한번 쭉 밀려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저점을 만들고 어디 이상 저점이 만들어지면은 이젠 신규 매수세 중에 야, 이 종목 봐라. 장대 양봉 이후에 저점을 만들고 어느 선도 세력이 물량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그런 저점이 만들어지면은 여기 저점이구나. 이젠 다시 신규 매수세가 저점을 잡으려고 들어오죠. 그렇죠? 막 들어오면서 저점을 만들고 다시 주가를 쭉 끌어올려서 종가상에는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만든 캔들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코스피도 오늘 그러한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시초가에는 좀 개파락이 나왔지만 저점을 이렇게 3.34% 만들고 또 저점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종가는 2.33% 저점에서 1% 끌어올려갖고 종가가 마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 이러한 모습이 보통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장대 양봉을 만든 종목들은 이제 지지라인을 좀 설정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상으로 지지라인을 만들 때에는 차트니까는 크게 두 가지잖아요. 첫 번째 캔들 라인, 두 번째 이평선. 그렇죠? 그래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대 양봉 이후에 다음날 주가는 이러한 대기 매수세와 대기 매도세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움직임에 따라 저점을 만들고 다시 아랫꼬리를 이렇게 만들고 또 올리고 이러한 경우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고가놀이라고 그랬죠. 장대양봉 이후에 주가가 장대양봉 고점에서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고가에서 놀고 있는 모습,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장대양봉 이후에 첫 번째 다음날 만든 요 저점, 이것을 우리는 1차 지지라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저점 라인이 뭐죠? 그렇죠. 캔들 라인이잖아요. 이 아래 꼬리 저점 라인이니까. 그래서 요것을 1차 라인으로 우리가 지지 라인으로 보면서 장대양봉 다음날 또 다음날도 주가가 밀리더라도 여기를 지지를 해주는지 요거를 잘 체크를 1차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을 것이고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이평선이었죠. 주가가 장대양봉을 만들고 다음날, 다다음날 주가가 더 이상 요 라인을 지켜준다면은 5일 이평선이 이제는 하루 이틀만 해도 큰 폭이 올랐기 때문에 5일 이평선이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올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렇게 슬금슬금 우리 코스피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5일 이평선이 올라올 것인데 다음으로 여기서 밀리게 됐을 때는 이젠 5일 이평선을 이제는 2차 지지 라인으로 그렇죠? 좀 쓰면은 지저분해질 것 같은데 2차만 쓰겠습니다. 2차 지지. 그렇죠? 무엇을 5일 이평선을 이제는 2차 지지 라인으로 우리가 잡아보면서 이렇게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갖고 가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갖고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오늘 저점을 만든 요 라인대가 1차 이제 지금 코스피 일봉 차트인데 여기가 이제 아래 꼬리의 저점, 여기가 1차 지지 라인.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지켜준다면은 이제 빨간 5일 이평선, 여기에 빨간 5일 이평선이 이제 올라오고 있죠. 내일이면 더 급격히 올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어제 큰 폭의 상승 때문에. 그래서 5일 이평선을 2차 지지 라인으로 이렇게 삼는다면은 이 종목이 강한 종목이라면은 이렇게 첫날에 만들었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이 나와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 5일 이평선을 깨지 않는 모습도 나와줘야 될 것입니다. 이래야 이 종목이 힘이
남아있는 힘이 살아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때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매수 세력들이 나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 캔들 라인과 이평선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갖고 기준을 갖고 이렇게 매매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신규 매수를 여기서 지지 라인을 보고 신규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활용도도 있을 것이고, 최초 장대 양봉 때 매수했던 분들은 뭐 분할 매도를 할 때 1차 분할 매도를 하고 나머지 물량은 첫날에 만들었던 뭐 저점을 깬다던가 또는 5일 이평선 2차 지지 라인을 깬다던가 이랬을 때 나머지 물량도 다 차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전략도 매도 쪽에서도 우리가 가져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다 보면은 장대 양봉은 항상 뭐 어찌됐든 운이 좋던 아니면 잘 종목을 골랐던 재료를 보고 종목을 골랐던 장대 양봉은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만난 장대 양봉을 우리가 다음 날 이제 어떤 흐름이 나왔을 때 이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장대 양봉이 나온 상황에서 다음 날, 다다음 날 어디를 1차, 2차 지지 라인으로 삼을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꼭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미리 설정을 시나리오를 짜놓고 기준을 갖고 있어야 거기에 따른 대응이 우리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